또 시작이야 또 시작. 결론이 이렇게 간다고? 아니 댓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악플 좀 달아주세요 제발. 그때가 아마 자존감이 낮았을 때 했던 행동들, 특징들이었던 것 같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왜 웃어? 왜 긴장했어 다시? 긴장 안 할 때 되지 않았어 이제? 인정 안 했어. 아 진짜? 요즘 세진 PD 팬들이 많아졌더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는 것 같은데? 알지.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야? 내가 얘기해 볼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유튜브랑 강연도 다니고 클래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하잖아. 결국은 이제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잘할 수 있는 거더라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자기 강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거를 말하는 거를 되게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오히려 그 사람의 능력치가 부족한 것보다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가 볼 때는 내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너 확실히 널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캐릭터가 없었던 것 같아. 너가 자존감이 높다는 그 기준은 뭐야? 자존감이 되게 낮았었어. 요즘은 내가 자존감이 높아졌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지표가 내 할 일에 대한 내가 스스로의 확신이 있더라고. 어떤 일이 닥쳐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어떠한 요소들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표출했다면 지금은 그냥 있는 그 자체로 표출할 수 있는. 나 의외로 자존감 낮다? 왜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 높아 보여. 너가 낮은 거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지금 자존감이 막 엄청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남 눈치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 남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싶어? 이거 너무 사람들이 튄다고 하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놀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옷을 입는다던가? 과거에 그랬던 거지. 근데 머리를 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부정하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맞춰주려고 그런 사람인 척을 한다던가. 그때가 아마 자존감이 낮았을 때 했던 행동들, 특징들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나를 깎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만두기 시작한 거지. 내가 미국에 살 때 유독 좀 심했어. 갖고 있던 옷들이 어딜 가도 튀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있는 옷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그 LA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일부러 입기 시작을 했어. 그게 이제 나를 부정하는 거였던 거지. 내가 자존감이 되게 강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보면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해주는 얘기가 한국에서 바로 온 듯한 그런 모습이 되게 특별하고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만두기 시작했어. 미국에 필인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멈추기 시작하고, 내 액센트는 원래 이런 거고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외향을 갖고 있고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거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나면서부터 내가 변화하기 시작하더라고. 결국에는 나다운 게 특별했던 거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의 삶을 주인공처럼 살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해볼 주제는 내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습관들. 내가 자존감이 낮았을 때 극복했었던 첫 번째 스텝은 이거였어. 내 단점을 인정하기. 내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거든. 자존감이 낮을 때는 내 장점이 안 보여. 단점만 보인단 말이야. 뭐 외모적으로도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잖아. 근데 그거 다 자기만 안다. 내가 얘기하면 너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 보통 다 이래. 자기한테는 엄청 그게 커 보이는 거야. 능력적인 부분도 그래. 남들이 봤을 땐 너 이거 되게 잘하는데, 근데 내가 스스로는 난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지.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도 그랬지만 나는 꼼꼼하지 않은 편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서 항상 나를 자책했다. 이게 결국 나는 실행력이 강하고 행동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거더라고. 내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그냥 이해해버리고 그게 오히려 나의 강점이고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인 것 같아. 누구를 만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차피 뭐 안 돼. 이거 해도 되겠냐? 맞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자존감이 계속 하락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나도 자존감이 낮았을 때 왜 낮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두 번째 습관이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였어. 특히 나는 미국에 있을 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 나랑 혼자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그냥 나를 더 이해하게 되는 거야. 나는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고 진짜 좋아하는 건 뭐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에 맞추지 않게 되더라고. 마이 세이프 스페이스네. 실제로 그거야. 마세스브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거잖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쓴 글이 있는데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성장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관계주의 속에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인을 되게 신경 써. 그리고 우리가 타인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 한국이 되게 안전하잖아, 치안적으로. 내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 왜 치안적으로 안전할까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남 눈치를 되게 많이 봐서 누가 훔치려고 하면은 그런 걸 다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못 훔치는 거야. 그래서 치안이 좋은 게 아닐까?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혼자만의 공간을 갖는 거, 그게 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주변의 환경들을 차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게 사실은 가족일 때도 있어. 의외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 아니면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 자라온 환경에서 그런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엄친아란 말이 왜 있어? 남 눈치를 보는 거거든. 결국에 얘네 집 자식보다 내 자식이 잘났으면 좋겠으니까 그걸 맞아. 자기 자식을 옥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그 자식은. 맞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되게 많이 엄친아였거든. 왜 이러는 걸까요? 또 시작이야. 결론이 이렇게 간다고? 아니 댓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앞을 좀 달아주세요. 제발. 장난이고. 댓글이 어떤 게 많냐면 우리 아들이 앤드류처럼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댓글이 은근히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왜 나랑 비교하냐. 사실 우리 엄마를 데려와야 돼. 데려오면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걸 되게 많이 얘기해 줄 수도 있거든. 엄친아는 아니거든. 그리고 세 번째가 작은 성공을 만드는 거야. 나도 생각해보니까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 왔을 때 점점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거잖아. 보통 자존감을 깎아먹는 이런 것들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실패했을 때 아 나는 안 되는 놈이었어. 그러면서 자기 의심을 계속 갖게 되거든. 어떻게 보면 나는 인스타그램이 나에게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의 그거였어. 팔로워가 늘어날수록 그게 목표가 아니라 포스팅을 매일 하나씩 올리는 것 자체로도 성공인 거야. 콘텐츠를 기획해서 사진 찍고 이런 글을 써서 올리는 것 자체도 엄청난 행동이거든.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 그거 자체로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나의 실력도 늘어나고 팔로워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협업 기회들이 왔잖아. 자존감을 한 번에 높이는 건 말이 안 돼. 조금씩 누적해서 쌓아가는 거거든. 인스타그램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깎아먹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잘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그런 거거든. 예전에 내가 자존감이 낮았을 때는 비교했어. 근데 성장하게 된 계기는 비교하지 않고 배우기 시작하는 자세로 바꿨거든. 저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클래스 오너의 인스타그램 퍼스널리티 강의를 만든 이유도 그거야. 또 시작이야. 아니야. 탑 20. 그 강의를 내가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그거야.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가 되는 순간 숫자에 예민해지거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요를 많이 받지, 팔로우를 빨리 늘 수 있지, 수치에 집착하는 강의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중요한 건 결국 나를 찾고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가치를 찾고 그거를 브랜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열심히 만든 거라고. 드로우앤드류의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 나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 인플루엔서가 되려면은 팔로워가 몇 명이 필요해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인플루엔서야 라고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은 그날부터 인플루엔서야. 그 사람이 팔로워가 100명밖에 없어? 100명한테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엔서인 거야. 물론 숫자가 클수록 영향력이 더 커지긴 하겠지. 근데 그거는 미래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구독자 100명 됐을 때 100명 감사 영상 올린 거지. 그리고 네 번째가 스스로 응원하는 습관 만들기. 나를 되게 자화자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성재피다 너랑 막 또 시작이네 약간 이런 듯이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사실 남들이 재수없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남들이 재수없게 생각할 거를 걱정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근데 사실은 나는 그게 내 습관인 것 같아. 내가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데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그게 나의 습관인 거거든. 예를 들면 오늘도 너가 기획서 얼마나 걸려? 그래서 내가 기획서 1시간이면 쓰지. 그랬더니 너가 천재네 이랬잖아. 앤드류잖아. 내가 진짜로 나를 천재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말 습관들이 쌓여가지고 나 스스로를 응원하는 거거든. 난 잘났으니까, 난 잘하니까, 난 잘할 수 있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못생겨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머리가 없다고 해도 잘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 결국에는 나를 응원해주는 건 나밖에 없더라고. 내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은 사실 나야. 스스로 자기의 칭찬을 스스로 없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되게 자기의심이 있어. 가끔 나도 무너질 때 있고 나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습관들이 그런 거를 극복해주는 약간 연료 같은 것 같아. 자기암시 음원 만들어서 그 매일 듣잖아. 그 영상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그 12개 했잖아.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나는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다. 사실 그 12개가 아니라 33개가 있어. 그게 다 나에 대한 칭찬들이야. 너도 해봐. 되게 좋아. 하는데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거지. 너는 너 스스로 되게 이거는 되게 좋다 이런 거. 잘생겼잖아. 이런 거. 야 이거 꼭 넣어라. 세진이 잘생겼지. 세진이 아이돌 닮았잖아. 이런 느낌이구나. 킹받네. 그리고 마지막인데, 직방으로 오는 효과는 이게 최고라 생각하는데, 자존감 플레이리스트 듣기. 일 시작할 때 아침에 피곤하잖아. 기분이 다운되는 날이나 자기의심이 들거나 뭐 불안할 때 있잖아. 음악을 틀어. 되게 크게 틀고. 나는 제일 좋았던 게 리조 음악이었던 것 같아. 그레스 헬 이것도 좋고, 특히 좋았던 게 주스. 음원도 좋아하지만 그레스톤베리 무대가 있거든. 그레스 헬 무대에서 그 보라색 바디수트 입고 하는데 스피치를 해, 사람들한테.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가끔 그걸 보면서 진짜 울컥한다. I want you to go home tonight and look in the mirror and say, I love you, you are beautiful, and you can do anything. I really want you to say that because I believe we can save the world if we save ourselves first.
그게 사실은 진짜 테라피야. 심리 상담이 따로 필요가 없어. 그거 보면 그런 노래 듣는 거, 그리고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퍼렐 윌리엄 해피, 그거 틀어놓고 막 춤춰 혼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일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게 확 올라가서 일이 잘 돼. 신나게 쇼하고 일 들어가면 그 하루가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 음악은 이제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라고. 우리 그래서 더보기란에다가 플레이리스트를 좀 넣어놓자. 세진 PD 믹스, 앤드류 믹스 해가지고 그거 재밌겠다. 더보기란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난 이 5가지를 함으로써 내 자존감을 높여왔던 것 같아. 자존감을 한 번에 확 높일 순 없지만 약간 근육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지.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 조금씩 쉬어나가면 어느 순간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그거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는 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수록 이 4가지를 결국 깨닫게 되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만, 썸네일 찍자. 이런 거. 프로듀스 101 아니냐? 프로듀스 101 이렇게 하다가 따따따따. 너 이거 편집할 때 쓰면 안 돼? 어떻게 알았어? 잠깐만. 키로 올라가는데 맞아.